자,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통정 의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입니다. 왜? 의사를 아니까. 자연적에서. 이 의사표시 무효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예 삼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예 삼자 보호규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다 있어요. 그래서 선예 삼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닌 유효, 소유권 취득. 자, 첫 번째. 통정의 표시는 주로 사례 문제, 갑을 병으로 나와요. 갑이 A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지채권자가 갑 아파트에 강제 집행을 하려니까 빼돌려야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라고 만나서 매매 의사는 없는데 팔 생각 없어요. 근데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썼죠.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표의자 갑이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을과 짰죠.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 사례 문제. 이 의사표시는 서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정을 통한 허위 의사표시. 을이 이 의사를 알아요. 표시를 본 게 아니지.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도 상대방과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자연적에서. 그래서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표시를 믿으면 유효겠지만 얘는 의사를 알아. 통정했으니까. 그래서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암놈. 그래서 표의자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이 통정의 표시, 의사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이게 바로 통정의 의미야. 단순히 안 것만으로 안 돼요. 합치가 일어나야 돼요. 이 짰다는 얘기는 합의가 일어났다. 자, 이제 하나 안 중요한 거, 맹의대여에서 맹의 빌려준 을을 형식상 채무자 이딴 말이 나오고 은행이 이를 양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맹의 빌려준 을을 형식적 채무자 이런 두 단어가 뜨면 을은 채무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형식이니까. 그래서 부탁한 갑이 실질적 채무자예요. 그래서 은행이 양해했다는 얘기는 이 짜고 친 고스톱의 은행이 통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출계약은 양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통정 허위 표시. 이 대출계약 무효니까 을은 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실질적 당사자는 갑이 당사자가 되고 갑이 대출금 채무부다. 그래서 맹의대여에서 형식적 채무자 은행이 양해 두 글자가 뜨면 통정 무효 채무 없다 당사자 아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안 중요해요. 자, 효과. 그냥 노란색이 없지. 자, 효과. 시험은 이제 여기 그 다음 3자 여기서부터 오른쪽 페이지가 전체 다 별 3개라는 얘기예요. 전체. 자, 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통정의 표시 무효. 따라서 첫 번째 지문 1번의 기억지문. 갑과 을은 서로서로 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이 떴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인지 X는 지문인지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무에서 끌고 와야 돼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채권도 없다. 채무도 없다. 채무가 없으니까 서로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 무효의 효과. 그 다음 통정의 표시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부분이 반세를 보지 않는다. 판세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법조문도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정 무효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원칙대로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아파트 내놔 등기 말소에 할 수 있다. 자, 이건 채권적 행사.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요.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 내가 소유자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이놈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법칙이야. 민법에서. 이런 법칙을 알면 지문 OX 고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 매매가 통정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내가 소유자.
따라서 나는 너한테 들이댈 수 있다. 채권, 부당이득으로서 무효효과 들이댈 수 있고 소유권으로 들이댈 수도 있고 소수로서 우리 있다 없다 싸움 할 수 있다. 자, 갑이 채권자를 위해서도 권리 두 가지를 다 줘요. 채권자 대위권도 주고 채권자 취소권도 줘요. 그래서 채권자는 갑, 너 임마 빨리 너 짜고 친 고스톱인지 알아. 빨리 뭐든지 말소야. 안 해. 그 목마른 채권자가 우물 판다. 이게 대위죠. 그래서 채무자 갑을 대위 두 글자 뜨면 소수는 볼 것도 없이 할 수 있다. 대위 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돼. 대위 돼. 직접은 못하지. 근데 시험은 그냥 대위지만 떠요. 그다음 얘는 돈 빌려준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금전채권자. 금전채권자니까 채권자로서 채무자 갑이 한 이 법률행위를 채권자로서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비록 통정 무효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은 그렇게 뜬다는 얘기죠. 3번의 기억. 통정하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전체가 다 별색이에요. 가장 안 중요한 건 1번의 기억이죠. 이런 거 흘러가지만 어차피 전체 다 나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자, 3자에 대한 효과.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의리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요. 자, 병은 통정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의의 3자일 수도 있어요. 먼저 선이라면 그러면 갑을 매매는 통정 무효지만 이 무효로 우리 법조문 제2항에서 통정 무효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에 따라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너희 둘 사이에서만 무효. 제3자가 태어났는데 선이 3자라면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네 둘만 무효. 선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있을 유.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 그래서 선의 병은 무조건 소유자예요.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삐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 강박이든 다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풀어가야 돼. 선의 병 나온 순간 여기다가 소자 적어놓고 사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의 병 거기다 갑을 병 그리고 소자 적어. 맹시탁 풀듯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앞놈. 소자 제가 적어놓고 맹시탁 풀하겠어요. 그래야 많은 지문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소자 적어. 선의 병. 그러면 이제 해결돼. 갑은 선의 병으로 계속 읽거든. 그냥 병으로만 나와요. 사례는. 하지만 나는 선의를 넣어서 읽어야 돼. 선의 병에게는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선의가 나오면 선이면 충분 이거 외우시고 선이면 충분 설사 과실이 있어라도 상관없다. 역시 소유권 취득 보호된다. 왜? 무과실은 우리 법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선이면 설사 병한테 이 모른 데 있어서 유과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선이면 충분. 선의 병 나오면 무조건 선의 병 동그라미 하고 너 소유자. 과실이 있다는 거 있든 없든 상관없어. 선의 동그라미 하고 너 소유자. 보호된다. 자, 이제 입증. 선의 병이 판사님 저 선이에요. 보여주세요. 3자 지 스스로 저 몰랐어요. 저 선이에요. 스스로 입증해야 되느냐. 선이 몰랐다. 소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은 입증을 못해요. 따라서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겨버린다. 갑. 그래서 무효 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 적극적 사실,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 그래서 결국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이 지문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해줘. 왜? 입증을 못하니까 선의로 추정해줘야지. 다 나와요. 선의 추정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스스로 선 입증할 필요 없다 이렇게도 나와야 되고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라 이렇게도 나오고 얼마 무시하게 나온다고 여기가. 얼마 무시하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사례 문제 내. 계속 틀려. 그거 계속 내. 완전히 해서 맞히라는 얘기. 난이도 상이에요. 통정법의 사례는 무조건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 두 문제 중 한 문제 이해야.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야. 이런 걸 외우라는 얘기. 괄호를.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 중심 꽉 잡아요. 중심.
그 다음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다. 왜? 이유를 알아야 돼. 민법은. 이유를. 왜? 입증은 힘들어. 소극적 사실이라. 그래서 적극적, 너 알았지? 갑이 제3자 병에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어느 파트에서 나오든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맞는 지문.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X 지문. 무조건 세트. 입증의 세트. 자, 선의의 3자에게 어느 누구도 이 무효 대항 못하지만 선의의 3자 지 스스로 지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가 무효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딴 놈들이 지한테 못 대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 선의의 3자 통정 무효로서 선의의 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그래서 4번으로 가요. 갑의 채권자도 선의의 병 나오죠. 그럼 선의의 병 동그라미하고 갑이든 갑의 채권자든 선의의 병 나오면 중간 보지 말고 소수로 가봐요. 선의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갑이든 갑의 채권자 A든. 그래서 선의의 병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야. 선의 병. 무조건 이놈이 보호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이거 해야지. 자,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고 대신 갑은 의를 족쳐야지. 너 임마! 너 왜 내가 잠시 등기 좀 갖고 있으라고 했지? 팔아 제꼈어. 이 나쁜 놈. 내 아파트값 내놔. 갑은 의를 상대로 부당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의를 상대로는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답지문이야. 정답지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는 얘기예요. 하나 더 해야죠. 자, 선의의 병이 정이란 놈한테 팔아제꼈어. 그런데 이 정은 알고 있는 악의의 전득자. 앞놈은 선의의 병인데 병으로 또 산 정은 악의의 전득자. 악이니까 혹시 안 되는지 중심 잡아요. 악의의 전득자라 하더라도 앞놈이 선이면 선의의 병은 무조건 소유자. 따라서 그대로 승계취득. 그대로 승계취득하니까 악의의 전득자라도 소유자 보호됩니다. 그래서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이 악이라 하더라도 역시 들이댈 수 없다. 지문은 이렇게 대항으로도 뜨고 소유권으로도 뜨고 보호로도 뜨고 다 떠요. 다 떠. 왜? 통정이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악의의 전득자라도 앞놈이 선이면 그대로 보호된다. 앞놈이 선이면 이것도 좋죠. 앞놈이 카 받쳐줬다. 엄폐물의 법칙. 그것도 괜찮아. 앞놈이 카 받쳐줬어. 그게 뭐예요? 앞놈이 소유자니까 승계취득했다. 같은 말이야. 같은. 엄폐물의 법칙. 자, 이번엔 악이죠. 자, 그럼 왕별을 어떻게 할 거냐? 왕별을 1번, 동그라미 1번에 니은. 선이면 충분. 니은 왕별. 디귿. 입증. 왕별. 동그라미 3번. 악의의 전득자 보호된다는 거. 왕별. 이 세 개의 왕별을 해요. 이놈들이 대표적으로 장난치는 정답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흘러가고, 흘러가는 지문이 있고, 정답 지문이 있다고. 그럼 정답 지문은 항상 선이 악의 쪽에 정답 지문 가요.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파트가 선이 악이거든. 그러니까, 니은디귿 3번 왕별 해놓고 완전히 자기 걸로 한다. 여기가 정답 지문, 정답 지문. 자, 이번에는 악이죠.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병이 이 사실을, 통정 사실을 알고 산 악이에요. 이놈도 잘 나와요. 악의의 병이라면 갑은 들이댈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만 대항 못하니까 악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악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는데 정은 통정 사실을 모르는 선이야. 자, 갑이 선의의 정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다. 이유, 내가 선이구나. 내가 선의의 3자구나. 보호되겠구나. 소유권 먹겠구나. 그래서 내가 선이라면 보호되는 거고. 아무리 앞놈이 악이라도. 나온다는 얘기. 다 별 3개예요. 자, 3자의 범위. 지금까지 한 게 사례 문제로 나오는 동네고, 지금부터 할 3자의 범위. 여기는 박스 문제로 나와요. 박스 문제. 다음 중 통정 월표에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자, 3자,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먼저 갑과 을이 통정이 일어나야 돼요. 가짜가. 통정의 표시 일어나고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 그래서 제가 갈매기를 그릴 수 있으면 그건 삼자에 해당한다 했어. 자, 갈매기 그려봐요. 가짜 양수인 밑줄하고 가짜 양수인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통정의 표시가 일어났고 이놈으로부터 을로부터 구후 샀네요. 구후 압류했네요. 구후 저당권 박았네요. 이놈은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났으니까 삼자.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채권 보전 가등기 박았네요. 이놈도 갈매기가 그려졌으니까 구후 태어났으니까 삼자. 가짜 채권을 양수한 자, 가짜 채권을 감유한 자. 이게 삼자냐 아니냐? 그거는 갈매기 그려봐야지. 가짜가 태어나고 여기다 갈매기 그려져 있네. 구후 산 놈, 구후 감유한 놈. 갈매기가 그려졌어. 가짜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한 자. 이놈이 삼자냐 아니냐? 가짜 전세권이 태어나고 구후 저당권을 박았구나. 가짜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 채무에 의한 보증인 이놈이 삼자에 해당하느냐? 가짜 채무가 태어나고 구후 보증했구나. 갈매기가 그려졌구나. 가짜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 관제인 이놈이 삼자에 해당하느냐? 가짜 채권이 태어났고 구후 이놈이 파산했고 구후 관제인이 선임됐고 갈매기가 너는 두 개나 그려지는구나. 다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구후 오른쪽에서 태어난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자지. 삼자.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삼자에 해당하는데 이놈 선이야기는 이놈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이놈 가짜 채권을 취득한 이놈한테 돈 빌려준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관제인의 선악을 판단한다. 그래서 을한테 돈 빌려준 파산 채권자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악이.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무조건 선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순서가 있어.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이어야 관제인은 악이. 이걸 먼저 외우는 거예요. 파산 채권자 100명 전부가 이 사실 통정세 알아야 너는 악이야. 전부가 알아야 악이. 따라서 이제 엎어.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너는 선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순서. 전부가 알고 있어야 악이.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관제인은 선이. 그럼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한 놈이라도 모르는 놈이 있다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부가 알아야 악의.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선이. 무슨 말이요? 엿먹어라 이놈. 100명 전부가 알고 있어야 악인데 어떻게 100명 전부가 알겠어? 한 놈도 모르겠지. 무조건 관제인은 선의를 확률이 99.9999%. 그래서 너 엿먹어라. 너 1억 관제인한테 갚아라. 그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전 강의를 들어야 돼. 전 강의. 1월달 강의, 3월달 강의. 왜? 자상한 설명은 그때 천천히 했어요. 오늘은 천천히 못 해. 왜? 1월부터 4월까지 한 걸 지금 5월, 6월에 해야 돼요. 4달치를 지금 2달치 해야 돼. 그러면 1월 강의하고 똑같이 제가 설명하면 어떡하라고? 진도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5월 강의를 처음 들으시면 여기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듣고 있는데 어느 파트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빨리 해당 파트 1월로 가야 돼요. 그 강의를 들어봐야 돼. 이해가 돼야 내게 돼요. 대충 외우려고 하면 민법점수 안 나와요. 깊게 이해. 이걸 외워버리는 게 이해야. 아, 이놈한테 가짜친 이놈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100명 전부가 알고 있어야 관제는 악이구나. 전부가 악이에요, 악이구나.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즉 한 놈이라도 선이라면 관제인은 선의로 본다. 그 얘기는 너 엿먹어라다. 무조건 관제인은 선의로 봐주겠다 그거예요. 확률적으로 전부가 악일 확률이 없잖아.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관제인은 선의로 만들어서 너 1억 채무 가짜친 놈 관제인한테 갚아라. 장난치지 마라. 함부로 통정의 표시하지 마라. 엿먹는다. 그래서 이태원 판례는 아주 좋은 판례죠. 가끔 이렇게 좋은 판례도 내요. 대부분. 농담이에요. 결국 자 4달 동안 우리가 한 걸 입문까지 따지면 6달 한 걸 지금 5월 6월에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월달 설명하고 제 지금 설명이 같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진도를 물권법까지밖에 못 배우니까 그 속도로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파트는 어쩔 수 없이
1월 강의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 들었는데 와 다 이해가, 그 파트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아마 이해가 안 가지 많아. 그러면 1월 강의로 가봐요. 아, 이건 3월에 했어. 3월에 어려워서. 그럼 3월 해당 파트로 가서 그때는 더 천천히 설명했으니까 지금보다는. 그래서 한번 이해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런 파트 많아요. 민법은.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외워야 돼. 이해가 안 될 때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되면 그렇지 하고 계속 반복. 그러면 내게 돼요. 자, 이번에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첫 번째, 상속인. 상속인은 을 다시는 을, 당사자죠. 3자 아니지. 그 다음, 저 세 놈.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자, 이 세 놈.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이 대리에서 통정허위 표시할 때 이미 갑이 박혀 있고요. 통정허위 표시한 3자 계약에서 수익자도 이 계약의 필수 요소고요. 박혀 있고요. 채권 양도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결국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한 여기에 이미 있던 놈들. 통정허위 표시 5월 1일자 이 세 놈은 이미 있다고 계약서에. 통정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그 후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이 자리에 있다고 그 날짜에. 그러니까 3자가 아니지. 통정허위 표시 일어나고 그 후 태어나야 3자인데. 이놈은 통정허위가 그 날짜에 계약서 이미 있어. 왜? 대리에서 본인이 없는 대리계약이 어딨어? 3자 계약에서 병이 없는 3자 계약이 어딨어?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가 없는 채권 양도 계약이 어딨냐고. 필수 요소요. 필수 이 계약에. 대리에서 본인은 필수 요소. 3자 계약에서 병은 필수 요소. 채권 양도에서 누구에 대한 채권을 팔아제끼는지 필수 요소. 그래서 이 세 놈은 통정허위 표시, 가짜 양도, 통정허위 표시 한 날 이미 존재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그 후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왕별. 이 세 놈이 왕별. 2, 3, 4 왕별.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이거 한번 찍어봐. 5번. 갑과 을 사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앞선 갑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 자, 이게 기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3자냐 아니냐? 범죄 흔적. 이 가등기 권리자가 3자냐 아니냐? 범죄 흔적. 통정허위 표시에 앞선 이놈이 범죄 흔적이지. 통정허위 표시에 앞서 이미 있었네 이놈 아예 그 전에. 그래서 너는 통정허위 표시 일어나고 그 후 가등기 박은 놈이 아니구나. 이미 아예 통정보다 더 앞서 있었네. 가장 선반에. 그래서 너는 3자 아니다. 6번은 아직 하지 마시고. 아직 기출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요. 보지도 마. 지금 보지도 마.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다른 시험 기출. 이걸 왜 제가 넣어놨느냐. 작년 기출이었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다른 시험에 떠서 혹시 작년에 뜰지 알고. 왜 다른 시험에 뜨면 우리 시험에도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할 내용은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이걸 지문으로 한번 받고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지 말아요. 자, 적용 범위. 자, 그러면 거꾸로 돌리고 있었어. 적용 범위. 이건 쉽죠. 통정이 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만 작동.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작동이 안 되지. 통정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안 중요해요. 자, 아이고, 또 엄청나게 중요한 놈. 음닉행위. 22번 나온 놈. 22번. 미쳐버려. 22번. 자, 이렇게 나와요. 갑이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럼 증여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증여라는 실체가 있구나. 머릿속으로 빨리. 그런데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는 증여했는데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여기까지 읽은 순간 은닉행위 살해 문제구나. 감 잡으시고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실제는 중요한데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을한테 등기 넘겨줘요. 그러면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로 무효. 질문 하나.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질문 둘. 자, 을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 일관된 판례 입장, 실체라는 증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매매는 없지만 실체관계 부합에 따라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에 따라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매매는 없지만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소유자니까.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아무것도가 90% 등기 말소가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 등기 밖에 있으니까 병한테 팔았어. 제3자. 이놈이 저런 사실을 알고 있어. 악이야. 자, 이놈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악이 보면 안 돼요. 암놈 봐야 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악이니까 너 없어. 그러면 안 돼. 암놈을 봐요. 을 소유자 아니야? 을 소유자. 그대로 승계 취득. 설사 악이라 하더라도 중심을 잡아야 돼. 악이라도 소유자. 왜? 암놈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갑은 악의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나와요. 알고 있는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라고 나와. 그러면 X야 없어. 왜? 소유자니까. 아무리 악이라도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청취가 어려운 거예요. 소낙 소유권 계속 내요. 계속 소유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률행위 특히 의사표시가 어려운 거예요. 의사표시 두 문제가. 그래서 이걸 두 문제를 다 잡아버리려면 제가 한 대로 계속 훈련해봐요. 그럼 두 문제 다 잡아요. 이게 힘들면 그냥 적당히 어려운 문제 그냥 버릴 생각 하시고 굳이 뭐 두 문제 다 안 잡아도 합격한다 아무 이상 없어. 두 문제 중 쉬운 문제 한 문제만 맞춰도 돼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 왜? 이거를 해야 민법 실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요. 이런 걸 자꾸 버리면 민법 실력이 안 늘어. 민법은 서로 연결돼요.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야지 특별법도 실력이 늘어나고 계약법도 이해거든요. 계약법도. 민법은 이의 바탕에서 외워야지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막 결론만 외우는 거야. 계속 외워야지. 계속 외우고 까먹고 스트레스 받고. 왜? 재미가 없거든. 우리 기억력은 단순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원리를 알고 풀어가면은 재밌어 공부가. 그렇지 소유자니까 들릴 수 없어야지. 그렇지 암놈이 소유자니까 너 소유자니까 아무리 악이라도 갑은 들릴 수 없다로 끝나야지. 너 X구나 있다로 끝났어. 이런 게 재미라고. 그래서 물론 뭐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외워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씩 해결하는 게 그래도 재밌어요. 공부 2학년 하는 거 재밌게 해야지. 왜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가급적 제가 하던 대로 해봐.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힘들지만 점수 잘 나온다니까. 오히려 막 외우는 것보다 엄청나게 나온다. 그럼 왕별은 은닉행 1, 2, 3, 4가 다 별 3개겠지. 뭐 어디에 왕별하고 싶어? 4번이 왕별이야. 아이고 감 좋으셔. 4번에 계속 장난쳐. 이놈 악의 병이라면 감은 들이댈 수 있다고. 계속 정답 지문. 계속. 중심 잡고 을이든 병이든 은닉행위가 나오면 둘 다 소유자. 중심 잡아요. 둘 다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이든 병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 이 중심 꽉 잡고. 그래서 은닉행위 나오면 을 실체관계 부합이요 소유자. 병은 암놈이 소유자라 소유자. 둘 다 소유자니까 갑은 을이든 병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히 여기다 정답 주면 박죠. 악이 얼마나 좋아. 선악에 항상 정답 주면 박으니까. 그래서 4번 악의 병한테도 들이댈 수 없다 동그라미 빵 하고 이유를 알아야지. 소유자니까 항상 소유. 병은 소유자니까 악이라도. 자 이제 차고 갑니다. 차고. 어려워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저도 돌아보내졌어 공부할 때. 의사표시 어려워요. 알아요. 어려워. 문법이 어려워. 어떡해. 두 문제니까 버려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다 버려.
어려워, 버려. 실명법 어려워, 버려. 가등기 어려워, 버려. 그럼 뭘 볼 거야? 뭘 공부할 거야? 한 대까지는 해요. 한 대까지는 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정답지문 탁 보이게 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의외로 점수는 나와요. 그 과정을 극복을 하셔야 돼, 힘들어도. 그러니까 별 3개 위주로 막 해봐. 별 3개도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별 3개 위주로 먼저 하셔요. 자,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제 취소사유 나왔죠. 두 번째 취소사유. 제한 능력, 두 번째 착오, 세 번째 사기 강박. 자, 이 착오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못한다. 그래서 착오를 의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라. 그래서 착오 취소 요건에 2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선의 3자 보기 있고. 자, 착오라는 게 뭐냐? 내 의사는 5개 계약서 쓸 생각이었어. 그런데 계약서에 공 하나 빠뜨린 사건. 의사는 5억, 표시는 5점 불일치. 이 사실을 모르죠.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불일치 착오가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불일치를 당사자 표자갑이 몰랐어. 착오. 알고 한다는 비진이 통정과 구별. 모르고. 불일치 세 번째 동네. 자, 그러면 착오 유형. 방금 본 표시상의 착오. 그러면 시험은 공 하나 빠뜨렸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온 건 이 2개가 나와요.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이었지. 그런데 착오로 내가 사인한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 이게 나와요. 또는 나는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 서명 날인의 착오. 이걸 외워요. 의사는 신원보증. 그런데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표시상의 착오다. 이걸 외워야 돼요. 내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 이걸 외워야 돼. 이게 불일치한 착오 동네라는 거. 이게 사기로 비롯됐다 하더라도 이거 착오만 작동된다. 이따 해요. 이따. 그래서 이걸 외워야 급할 일 해결해요.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사인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번째 동네, 표시상의 착오다. 자, 동기착오. 동기라는 것은 내 마음속,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따라서 그럼 동기란 게 뭐냐? 너는 갑 토지를 왜 샀니?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예요. 너 왜 샀어? 물어보니까 저는요, 갑 땅에다가요, 집 지으려고 샀어요. 이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동기죠. 그런데 살려고 샀는데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집이 안 지어져요. 건축 허가가 안 나왔어. 이게 바로 이 마음속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 집 주려고 샀는데 건축허가 안 나와. 나 이 계약 취소할래. 그러면 갑은 펑 뜨는 거지. 마음속 동기를 가지고 막 취소로 날려보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 거래가 나만 할 거래가 없죠. 그래서 동기착오는 의사표시 전 단계, 의사표시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야. 동기는 마음속이니까. 그래서 동기착오 있다고 해서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내 마음속 동기가 수면 위로 부상, 상대방에게 표시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법률 내용으로 됐죠. 따라서 표시됐다면 이제는 착오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외울 거. 표시되면 충분. 동기를 의사표시 법률행 내용을 하잖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3번에 기억이 별 3개인 거예요. 기억만. 나머지는 흘러가고 이놈은 장난을 쳐.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난칠 걸 정확히 외우노란 얘기예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내 동기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했어. 유발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내 착오를 이놈이 유발했죠. 그러니까 이놈은 내 동기를 안다는 거지. 그래서 표시됐든 안 됐든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별 3개죠. 기억하고 4번이. 자, 이제 착오 취소 요건. 나머지는 왜 안 읽어드리냐?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 내용은 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 굳이 안 읽어볼 때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착오 취소 요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주요 부분 착오일까?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안 읽어준 거, 그 밑에 두 개 하지 말고, 그런 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차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금전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는 있었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어. 착오는 일으켰지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없어. 그러면 착오 취소하지 말란 얘기요. 금전적 손해가 없으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은 1번이 나온 게 아니라 2번이 나와요. 2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2번을 하려면 1번을 외워야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가압류 판례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내가 보증을 썼어. 그런데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덕지 있었고, 그럼 어떻게 했어? 내가 보증 서준 사람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있다는 얘기는 얘 재산부터 날라가고 그 다음 보증 서준 내 재산에 날라간다는 얘기요. 그런데 다행히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밖에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한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지. 따라서 나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서 이렇게 소수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겠구나. 무니까.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이게 경제적 불이익에 관한 대부분 판례. 자, 두 번째.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구별하는 거. 자, 이건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면 좀 돼요. 중요하지 않아 있죠. 중요한 게 다른 데가 훨씬 중요해. 목적물이 바뀌었어. 취소해야겠죠. 자,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느낌상 착오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애들이요. 매매 목적물이 바뀌었어.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자, 토지를 샀는데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어이구 절반이 하천이야. 취소해야겠지. 중요 부분. 이게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취소해야지. 느낌이 맞아요. 법률에 관한 착오. 이건 외워야 돼요. 어떤 법률이었느냐? 양도소득세, 세금에 관한 세법 착오예요. 우리 대부분이 중요 부분 착오로 봐서 취소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될, 이게 기출지문이요. 모든 재교재 내용은 다 기출지문이라 생각하세요. 90% 이상이. 이거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어떤 법률이다. 이 지문이 뜨면 세법, 양도소득세 사건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고 법은 하나 출자해가지고 했어. 근데 나와버렸지. 착오 취소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세법, 법률에 관한 착오 취소하지.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 채권자와 3자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머리 써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인데 누구랑 했느냐?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닌 3자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이 3자를 보고 빨리 머릿속으로 물상보증을 떠올려야 돼요. 물상보증.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떠올려야 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증을 서줬는데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내 아파트 물상보증 해줬는데 전혀 모르는 놈이면 착오 취소해야지.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느낌을 가져서 목적물이 바뀌었어? 아이고 나는 A 토지 살려고 했는데 B 토지 바뀌면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농사 지으려고 사는데 절반이 하천이야. 아이고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법률에 관한 차는 외우시고 세법 착오 있었을 때 대부분이 이거 중요 착오 봤다. 착오 취소 허용해줬다. 이건 어느 정도 외워야 되고 이건 되게 어렵죠. 물상보증을 떠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떠올리겠어. 그래서 흘러갔지. 정답집은 아니란 얘기. 알면 좋고 노란색이 없는 건 몰라도 상관없다. 다 하려다간 그건 욕심이다. 별 3개부터 하시라. 자,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가 착오죠. 시가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하지만 착오 취소 안 돼요. 아니 비싸게 샀다고 착오 취소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오 취소 안 되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시가는 착오도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가 두 글자가 뜨면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번착오. 그렇게 뜨죠. 2번 지문으로. 오표시 무효죠. 쌍방의사가 X로 일치. 착오가 아니죠.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 아니다. 자,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짜 마음에 동의해줬어. 이해하시란 얘기야. 그러면 상대방 을이 착오를 일으킨 갑의 진짜 마음에 동의, 진의의 동의, 갑과 을 쌍방의사가 일치했죠. 쌍방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착오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착오 취소할 수 없으니까 중요 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어떡하겠어요. 민법이 어려운데. 자, 건물과 부지를 매수. 근데 부지 면적이 아주 조금 부족하대. 미미라는 단어가 뜨면 아주 조금 부족한 걸로는 취소하지 마라. 취소하지 마라. 중요 부분 아니다. 자, 중과실.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착오를 일으킨데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보통 과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실이 너무 크다면 우리 법조문이 막아버렸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합니다. 법조문. 그런데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알고 이용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큰 잘못이 있어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오른쪽 기억 왕별 죽어라고 나와요. 중과실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제착오를 알고요. 이 네 글자에 동그라미 빵빵하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나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중심 꽉 잡고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계속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알면 정답 맞춰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중과실 인정한 케이스. 공장 사건, 직접 거래 사건. 공장 지을 사람이 구청에 안 알아봤어. 중과실. 중과실이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둘 다 나와요. 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사람이 대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목적물이 바뀌었지. 직접 거래 사건 중과실 취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본 대부분 판례. 자, 중과실 부정한 경우 이거 아직 우리 기출 아니에요. 이거 찍을 수 있어. 느낌 오늘 보면 영원히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왜? 이해하면 되거든. 공인중개사 착오로 매매 목적물 동일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중과실이라 할 수 없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뜰 거예요. 중개사 착오로 동일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떠요. 중과실 여부는 지문 속에 안 나타나요.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 그러면 범죄 현장 지금 결론은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대. 이거 옳은 지문일 거니까 제 교재라. 그러면 뭘 가지고 중개사 착오. 이게 범죄 현장이요. 매수인이 지가 착오를 일으켰대. 중개사께서 착오를 일으켰대. 중개사께서 착오로 목적물이 바뀐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잘못 없는 거지. 매수인한테 중과실 없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개사께서 착오 그러면 매수인은 잘못 없겠구나. 착오 취소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찍는 실력이라고. 찍는 실력. 오케이. 안 나왔어. 우리 기출에. 미기출. 혹시 나올 줄 알고 기본서에 있는 거 저도 하나 박아놨어. 자, 입증 책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증명. 이거 정확히 외워요. 갑이 착오가 났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자, 또 들어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갑 표의자가 판사님, 저 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어요. 이거 입증. 두 번째, 제 착오는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여기까지 입증. 판사님, 저는 제 착오에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여기까지 입증해야 되냐. 즉 중과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 갑이 중과실 없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되느냐. 왜? 차고 취소 요건이 중요 부분 차고 있고 중과실은 없을 것. 차고 취소 요건 두 개를 다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다 입증해야 되느냐.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판사님, 저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없다는 건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소극적 사실. 그러니까 없다는 해서 입증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 넘겨버리죠. 그래서 중과실 유무는 피해자 차고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해라. 그래서 중과실 유무는 외워야 돼요. 차고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 갑이 중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왜? 잘 나오니까. 어렵지만. 근데 또 이렇게만 안 나오고 또 이것까지 나와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차고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얘가 중과실 입증하는 게 아니지. 그 X지문으로 두 번 나왔어. X지문. X지문. 물론 정답지문은 아니에요. 다음에 옳은 것은 물을 때 X지문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정답지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과실 유무는 동그라미 2번. 피해자의 중과실 유무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해라. 이렇게 정확히 유효주장자 상대방이 입증.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이걸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피해자는 중과실 없다는 걸 입증하기 힘들지. 입증은 된 상대방이 너무 이걸 한번 좀 이해를 하고 이 이해를 바탕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너 중과실 있어 라는 괄호. 너 중과실 있어. 적극적 사실. 중과실 상대방이 적극적. 너 판사님 저 중과실 있어요. 적극적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결국은 외워야 돼요. 유효주장자인 상대방이 중과실 유무 입증해라. 취소하고자 하는 효력을 부인하려는 피해자 갑이 중과실 입증하는 게 아니다. 왜? 중과실 없다는 건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요. 어려운지 알아요. 어떡해. 저도 미안해. 어려운 거 자꾸 가르쳐서. 근데 어떡해. 의사표시 자체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지 마? 그럼 점수 안 나와. 이거저거 다 차 떼고, 포 떼고. 일단은 저는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으면 하고, 섭취 불가능.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버려야지. 애초에 가르쳐 주지 마세요. 쉬운 것만, 중개사 시험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고. 중개사 시험이 쉬운 것만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 점수 안 나와요. 어려운 것도 해야 돼요. 중개사 합격이 쉬운 게 아니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효과 취소죠. 선의 삶과 보호규정. 자, 세 번째.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3번. 피해자 갑이 차고 취소한 바람에 상대방이 1억 손해를 입었죠. 자, 손해 입은 을이 찾아갔죠. 갑, 니가 임마 차고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 손해 났잖아. 너 임마 불법행위야. 손해배상해.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차고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괄호를 외우란 얘기예요.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에요. 적법. 차고 취소는 적법. 따라서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면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괄호를 외우고. 그렇구나.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따 그럼 X지문일 거고. 왜? 차고 취소는 적법이야. 불법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 그래 맞는지 뭐. 이렇게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애우지 말고. 그렇지. 애울 건 차고 취소는 적법. 이걸 외워야지 이걸. 그래서 불법이 아니구나. 불법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겠구나. 왕별. 자, 4번. 그래서 우리 1억 날린 을은 다음번 모든 계약에서 이 특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라는 특약을 걸어요. 이 특약이 유효냐? 유효입니다. 착오 규정은 폐지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착오 규정은 당사자가 폐지할 수 있어요. 우리 착오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특약 유효. 딱 이 특약이 있다면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이제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피해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면 풀어가야 돼.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못 외운다고.
착오 취소하지 않기로 어떻게 하겠어? 이거 먹혀. 왜? 괄호를 외워요. 착오 규정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니까.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니까 이 특약이 걸려있으면 서로서로 취소할 수,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착오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우리 시험은 괄호는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은 이렇게도 뜨고 이렇게도 떴어요. 결국 우리 시험 지문 이것만 떴지만 여기 이것만 떴지만 다른 시험 간평사, 행정사 그딴 애들 있죠. 주택관리사 걔들은 이것도 뜨고 이것도 뜨고 이것도 뜨고 다 떴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 떴지만 조만간에 얘 지문도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돼. 어차피 이거 풀려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걸 괄호를 외우시라는 얘기야. 배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착오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유효니까 이 특약에 걸렸으면 서로서로 취소할 수 없지. 맞는지 뭐 이렇게. 오케이. 죽이는 거죠. 왕변시 착오와 해제. 착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금 날리는 거 면하기 위해서 불이행 면하기 위해서 이 계약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대로 계약법 제도 해제 하자담보 책임 두 개랑 만나면 착오가 있으면 소수로는 무조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정확히 외워주면 돼요. 정확히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유는 해제로 무효가 됐지만 다시 한번 취소로 또 무효 날릴 실익이 있어서 그래요. 뺏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어요. 이걸 허용해 주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체적 이유까지는 설명 안 할게. 그냥 착오 취소를 허용해 주면 뺏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하자담보칙. 계약법 제도. 하자담보칙 만났죠. 그대로 이것도 왕별. 이것도 왕별. 왕별이 두 개 나왔죠. 지금 여기서. 착오가 있어요. 자, 우리 건물을 샀는데 누수균열. 이 건물에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죠. 그러면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착오도 있었지. 근데 문제는 하자담보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은 책임 물으려면 선임무과실일 것. 선임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알라리다. 그럼 하자담보 책임 못 묻죠. 착오가 있어.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가 있다면 당신은 착오 취소하세요. 아주 좋은 판례. 아주 선택권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든지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 취소로 날려버리고, 둘 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 다음 이 판례 그대로 나와.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가 만나면 마찬가지 성립하든 자 상관없이 이걸 외워야 돼요. 담보 책임 성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착오가 있다면 역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법 제도 두 개랑 만나요. 착오가 해제랑 만나든 담보 책임이랑 만나든 계약법이죠. 착오가 있다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행이죠. 두 개 결론이 같아졌으니까. 만약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러면 우리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 이유를 통해서 이제 훈련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결론이 같으니까 우리는 공부하기 쉽죠. 그래서 착오가 있다면 무조건 해제 후라도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않든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외워두면 돼요. 왕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사기강방 못 들어가겠네요. 역시 총칙이 설명할 게 많아서 원래 의사표조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어요. 진짜요. 진도표 안 봤어? 진도표 오늘 의사표 다 하려고 했어. 다른 학교에서는 의사표 다 끝냈어. 근데 오늘 못 끝냈어. 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너무 자세히 했어. 누군가가 너무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좀 천천히 한 바람에 못 끝낸 거. 다른 학교에서 끝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 하면 특별법 못 들어가. 마지막 9주에 어느 세월에 할 거요. 지금 5월달은 요약 정리 기간이에요.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는 달이 아니라고. 근데 착하게 이해시켜주라고. 그러면 1월달 강의 들어야 돼요. 그렇게 강의했다가는 물권법도 못 나가. 아셨죠? 그래서 이해 안 된 파트는 꼭 1월달 가시고, 지금은 요약 정리 기간이에요. 요약 정리.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실 때 사기 강박부터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진도표 나온 대로 1월달, 3월달간에 한번 듣고 오시면 최고죠. 그러면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